이번 영상은 공장 부지 살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 에 이어서 땅을 사는 순간부터 부과되는 엄청난 세금과 연이어 나오는 많은 세금들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시리즈 영상의 첫 번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 사장님들은 창업을 하실 때 자기 자본 100%로 땅을 사고 공장까지 짓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직원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고 적은 급여지만 착실하게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독립을 합니다. 생애 처음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 때의 흥분과 기쁨은 잠시뿐이고 공장을 알아보는데 좋은 위치의 땅을 사서 신축을 하거나 마음에 드는 건물을 사자니 돈이 부족하고 결국 후일을 기약하며 남의 건물에 목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매달 비싼 임대료를 내며 공장을 시작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업을 키우고 열심히 일하고 종이컵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껴서 종자돈을 다시 만들어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공장을 지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은 땅이 너무 크고 생각외로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고 생활 여건이 잘 갖춰진 도시지역은 땅값이 장난 아니고 농공단지는 대상이 아니고 결국은 피도시지역 중 그나마 괜찮은 위치에 저렴한 농지를 사서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준비한 종자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거나 빌려서 내 공장을 갖는 게 현실이고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매달 내야 되는 비싼 이자의 대출금을 하루빨리 갚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그 전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일하는데 생각지 못한 세금 고지서들이 날아옵니다. 그것도 전기세나 아파트 관리비 같은 매달 보던 게 아니라 잊을만 하면 날아오는 게 이름도 익숙치 않고 금액도 부담스럽고 상당합니다. 안 그래도 경기는 어려워지고 계엄 여파로 위축되고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따라 동맹이고 뭐고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때리고 환율은 급등해 있고 힘들어 죽겠는데 몇백만원 또는 몇천만원의 세금을 뭉텅뭉텅 내라고 하니 차라리 급여받고 살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절로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땅을 살 때도 전용비인지 뭔지 엄청 많은 돈을 냈었고 준공 후에도 개발분담인가 뭔가 용어도 생소한 세금을 일단 내라니까 피 같은 돈으로 냈는데도 법인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등 뭔 놈의 세금이 이리도 많은지. 그런데 옆집 사장님은 내가 냈던 세금을 다 내지도 않거나 일부는 전액 감면을 받으면서 훨씬 더 자금 여유가 있어서 직원들 급여나 복지 수준을 더 높여주는 걸 나중에야 안다면 얼마나 열받고 힘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리즈 영상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대표님들이 그 많은 세금을 감면받거나 덜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시리즈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계시거나 나중에 알아서 그간 낸 세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없도록 할 목적으로 만든 시리즈입니다. 나라에서 공장을 지을 때 내야 할 세금과 이후에 부과되는 세금도 안 내거나 덜 내는 정책을 만들었고 세금을 안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굳이 일부러 더 낼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는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 요건을 갖춘 분들이 땅을 살 때부터 시작해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영위하는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공제를 해주고 정책 자금 등을 지원하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인 창업 요건은 무엇일까요?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개시한다고 해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개인이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 사업과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신규 창업할 것. 기존 사업을 승계, 인수, 양수한 것이 아닐 것. 산업별 제외 업종이 아닐 것. 부동산업, 유흥업 등은 창업 감면 대상 아니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를 인수, 양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확장 업종 추가 포함하는 경우, 사업 양도합 병분할 등으로 승계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즉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해야만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대부분의 제조업종 대표님들은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사업자분들은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듯 다른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동일한 감면 혜택과 오히려 더 많은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창업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형태로 가능하고 특히 만 39세 이하인 경우 청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의 청년 창업은 45세까지 인정하며 군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군복무를 3년 한 분이 창업 당시의 나이가 42살이어도 청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청년 창업으로 인정받으면 그 혜택의 폭이 더 많습니다.
보시는 표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으로 창업할 때와 그중 청년 창업으로 구분하여 큰 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용어가 어렵고 너무 대충한 걸로 보이지만 저 각각의 항목들에서 세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합니다. 창업해서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생각나는 대로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대충 세어봐도 20여 가지는 넘는 것 같습니다. 표에 언급한 세금들 외에 토목 건축 허가 비용과 공사비, 중개수수료, 수도전기 등이 인입비용 등 많은 돈을 들여서 겨우 내 공장을 가질 수 있었는데 냈던 세금과 앞으로 내야 되는 세금 때문에 공장을 제대로 돌리기도 전에 계좌가 녹아날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각종 세금 중 큰돈이 들어가는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다면 새 출발하는 대표님들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안타까운 건 이걸 몰라서 다 내는 분들이 지금도 있으시고요. 뒤늦게 알아서 혜택의 폭이 작은 분도 보았습니다. 표에서 언급한 세금 중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몰라서 놓치고 이미 납부했다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중간에 알게 되더라도 그 시점부터 혜택이 주어지니 이래저래 돈은 이미 나갈 만큼 나갔고 속은 상할 대로 상하는 겁니다. 더욱이나 주변에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걸 몰랐느냐는 핀잔이라도 들으면 말은 못하고 진짜 우라통이 터질 겁니다. 오늘 시리즈 첫 번째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영상은 표의 첫 번째 농지 취득 단계에서부터 큰 돈을 내야 하는 세금과 이를 감면받는 사항을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신 대표님들을 응원합니다. 대표님 힘내십시오.